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복부 비만과 대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박현도입니다. 최근에 64세 김미선님을 상담하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내장 지방이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 안쪽 깊숙이 장기를 감싸면서 쌓이는데 이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혈당 조절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심근 문제나 뇌 관련 질환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은 잘 먹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김미선 님도 그랬어요. 밥도 적게 먹고 나물도 챙겨 먹는데 왜 배만 나오냐며 억울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간식들이 문제였어요. 과일 한 조각, 떡 한 개, 고구마 반 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루 총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착각에 빠져 계시지 않나요? 식사는 적게 하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왜 배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허리둘레 때문에 걱정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67세 장영수 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첫인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뚱뚱하다고 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왜 굳이 다이어트를 하냐며 말릴 정도였대요. 그런데 본인은 늘 무릎이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배가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옷이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이 다 작아져서 허리 부분만 늘어나는 옷을 새로 사야 하는데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나물과 생선을 자주 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계신 시간이 길다 보니 허전함을 음식으로 달래셨다는 겁니다. 고구마 하나 먹고 1시간 뒤엔 과일 몇 개 먹고 또 저녁 전에 떡 한 조각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드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장영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간식을 단백질로 바꿔보시라고요. 고구마나 과일 대신 삶은 달걀이나 방울토마토를 드시고 하루에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가 지나니까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살이 빠진 것도 좋은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도 덜 아프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차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일 연구하고 검증된 내용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왜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이 영상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복부 비만을 키우는 일상 속 위험 요소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찌냐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식사는 적게 하시는데 간식은 계속 드시는 패턴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을 빠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국내 대사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 총 열량의 30%가 간식에서 나온다고 해요. 식사로 먹는 건 적은데 간식으로만 500칼로리를 더 먹고 계신 거죠. 67세 장영수 님이 딱 그랬어요. 밥은 반 공기만 드시는데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간식들이 쌓여서 오히려 칼로리가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식사량을 줄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간식 빈도부터 줄이라는 겁니다.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과일이나 떡 대신 단백질로 바꾸세요. 삶은 달걀 하나, 우유 한 잔 이런 식으로요. 과일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드시면 결국 탄수화물로 몸에 저장돼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배는 안 고픈데 입이 심심해서 뭔가 드신 적 많으시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침을 굶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건너뛰면 오전 내내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단 음식이 자꾸 당기게 돼요. 한국영양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의 내장 지방 위험도가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58세 유희선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을 거의 안 드시고 출근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오전 10시쯤 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초코과자로 허기를 달래셨대요. 이게 반복되면서 복부 비만이 점점 심해진 거죠. 아침은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밥 반 공기에 달걀 1개, 채소 반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조합으로 시작해보세요. 커피만 마시고 버티는 방식은 혈당 변동폭을 더 크게 만들어요. 아침을 자주 건너뛰고 나서 단 음식이 당긴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과 과자는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내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잉여 에너지가 전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한국식품학회 보고를 보면 밀가루 기반 음식의 혈당 상승 속도가 일반 곡물보다 2배나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52세 백준영님은 밥보다 빵을 더 선호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내장 지방 면적이 기준치의 2배였어요. 빵을 꼭 드셔야 한다면 하루 1회로 제한하시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샐러드와 함께 드세요. 빵은 양이 적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게 되는 함정이 있어요. 빵을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는 경험 있으셨죠? 네 번째는 단백질 부족 문제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지방이 쌓여요. 국립노화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층 중에서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은 내장 지방 증가율이 30%나 높았습니다. 70세 김윤희님은 생선을 가끔 드시는 게 전부였는데 단백질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는 체질이 된 거죠. 하루에 2끼 이상은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간식도 삶은 달걀이나 두부로 바꾸시고요. 고기를 싫어하신다고 탄수화물만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요.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활동량 부족입니다. 걸음수가 줄어들면 지방 연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국내 체력 연구소에서는 하루 3,000보도 안 걷는 생활 방식을 내장 지방 증가 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59세 이원택님은 이동을 거의 차로만 하셨어요. 하루에 1,000보도 채 안 걸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복부 지방이 빠르게 증가했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편도 2km 정도 시간으로 치면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마지막 6번째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국대사학회 발표를 보면 혈당 변동폭이 큰 식습관일수록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안정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54세 손정우님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단 음식이 계속 떠올라서 체중 조절에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2주만 단 음식 섭취를 줄이면 그 욕구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조절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먹고도 당기는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완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식사 균형을 다시 잡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채소의 비율을 조정하면 혈당 변동이 크게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밥을 극단적으로 줄이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단 음식 탐닉이 생겨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밥 한 공기를 기준으로 70% 정도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을 1회에 100g 이상 확보하세요. 그러면 배도 충분히 부르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여러분은 하루 식사 균형을 의식하면서 드시나요? 두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간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한 끼에 30g 이상을 목표로 하시되 기름진 조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런 식으로 간단한 조합을 몇 끼 활용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단백질을 몇 번이나 챙겨 드셨나요? 세 번째는 간식 조절 전략입니다. 간식을 줄이면 하루 총 열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데요. 갑자기 간식을 완전히 끊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간식을 단백질 간식으로 교체하는 걸 권합니다. 고구마나 과일 대신 삶은 달걀, 우유 한 잔, 방울토마토 같은 걸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걷기 습관입니다. 걷기는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흥미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하루 30분을 한 번에 걷기 힘드시면 3번으로 나눠도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하루 중 어떤 시간대가 가장 걷기 편하신가요? 다섯 번째는 생활 속에서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근육을 자주 쓰면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일상 움직임을 먼저 늘리시라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계단 1층 오르기 같은 짧은 활동을 자주 반복하세요. 이게 쌓이면 정말 큰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늘릴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는 저녁 식사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렇다고 굶고 잠들면 밤중에 허기가 와서 폭식할 위험이 생기고요. 저녁은 가볍게 단백질 위주로 7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일곱 번째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배고픔과 심심함은 전혀 다른 신호예요. 감정이 식욕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허기를 느끼실 때는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10분 뒤에 다시 판단해 보세요. 진짜 배가 고픈지 그냥 입이 심심한 건지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진짜 배고픔을 구별해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7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내장 지방의 실체를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게 먹는데도 왜 살이 찌는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데요. 실제 원인은 간식 중심의 탄수화물 섭취, 아침 결식, 단백질 부족, 활동량 감소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인 결과였어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과 인슐린이 불안정해지고 내장 지방이 빠르게 쌓이면서 결국 심근 문제나 뇌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만성질환까지 연달아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균형과 걷기 습관만 바로잡아도 2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67세 장영순님처럼 무릎 통증도 줄고 계단 오를 때 숨도 덜 차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을 하루에 2번 이상 꼭 챙기세요.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두부반모, 이렇게만 해도 군것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몸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3일만 해보세요. 그럼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2주가 지나면 거울 보실 때마다 뿌듯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단 음식이 자꾸 당기시는 분들, 밥을 먹고도 디저트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셨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